5. 만주 지역 토착 민족과 그 귀속에 대한 견해. 1. 만주 지역 토착 민족과 그 귀속에 대한 기존의 주요 견해. 만주 지역 토착 민족의 귀속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아래에서는 주요한 몇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후 동북사지에서 보이는 왕면후의 놀랍고 새로운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왕면후의 새로운 견해는 아래의 두 학자들의 논의를 발전적으로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견해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먼저 왕면후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두 학자의 견해를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처음으로 동북 고대 민족을 4개 계통으로 분류한 사람은 1944년에 동북통사를 쓴 김육불이었다. 김육불은 북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춘시에 있는 동북대학 교수로 있었다. 그는 특히 발해국 지장평, 동북통사 등을 통해서 발해사를 중국사로 보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발해사에 대해서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들도 대부분 김육불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김육불은 동북통사에서 동북민족 계통표를 제시하는데 1. 한족, 2. 숙신족, 3. 부여족, 4. 동호족 4개의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한국 학자들은 이 가운데 한족이 만주 지역 민족 계통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육불이 고대로부터 만주 지역에 분포했다고 보는 한족은 1. 연나라 이후 이 지역으로 이주한 한족, 2. 석기시대부터 존재하던 한족, 3. 은유민인 한족을 데리고 은나라의 후예인 기자가 세웠다고 주장하는 기자조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김육불의 동북민족 계통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요약하면 1940년대 당시에도 김육불은 1. 단군조선은 인정하지 않았고 2. 석기시대부터 요서지역 일대를 한족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3. 상유민이기에 한족이라고 주장하는 기자가 창건하고 한족이 따라간 기자조선을 처음부터 한족에 속하는 정권 국가로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영동이 편집을 주관했던 중국 동북사에서는 동북민족 계통을 1. 요서의 고상족, 2. 서부의 산융, 3. 남부의 맥과 북부의 예, 4. 동북부의 숙신 등 4개 계통으로 보았다. 영동의 견해에서도 1. 당연히 단군조선은 인정되지 않으며 2. 요서 지역의 고죽국이나 고조선은 황하 문명 지역으로 내려가기 이전의 상족을 의미하는 고상족으로 보았다. 영동은 성나라를 건설한 상족의 원류인 고상족에 연족, 고죽국, 고조선 민족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본 것이다. 2. 동북사지에 보이는 왕면후 견해. 왕면후는 김육불과 영동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동북사지가 출간되는 첫 해 5월의 논문집에는 만주 일대의 민족 계통을 3개 집단으로 정리한 왕면후의 논문이 전문가 논단의 핵심적인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왕면후는 진나라 이전 만주 지역에서 형성된 최초의 3대 토착족을 1. 서요와 중상류 지역의 연호 집단, 2. 황해 발해 부간과 한반도 북부와 러시아해 남부를 포함한 동해의 서안 지역의 동이 예맥 집단, 3. 백두산 북쪽 주변의 숙신 집단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3대 집단의 하나로 통설처럼 이야기되던 동호 집단은 이들보다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가장 이른 토착 집단 혹은 민족이 아니라고 본다. 왕면후는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하가점 하층 문화 등 최신 고고학 문화의 발굴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만주 지역 3대 토착 집단과 고고학 문화를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는 비록 고고학 문화와 민족 계통을 비교하는 것은 한때 고고학계에서 기피하는 문제였지만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보고 3대 토착 민족과 그들이 이룩한 고고학 문화를 과감하게 연결하고 있다. 왕면후는 그의 견해가 1. 기존의 통설을 반대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첫 시도이지만 2. 작은 이득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서 많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희망도 피력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의 논문이 동북사지 첫 해의 주요 논문으로 실렸을 것이다. 우선 왕면후의 견해를 개괄할 수 있도록 그의 견해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뒤에서 3대 토착 집단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요서 지역의 연호 집단. 왕면후는 요서 지역의 동호가 형성되기 전에 사적에는 이미 상, 주의 북쪽 땅에 연호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주목하는 기록은 좌전 소공 9년의 무왕극상 숙신연호 오북토야라는 기록이다. 그는 이것이 전해지는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명확하게 상주 시기에 이미 북쪽 땅에 두 계통의 동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오북토야를 우리나라의 북쪽 영토다로 해석하고 숙신과 연호 지역을 상주 시기에 북쪽 영토였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요서 지역의 연호 집단은 선진시대 동북 토착의 화하족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좌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왕면후는 상주 교체기에 숙신과 연호는 북쪽 영토였고 이 지역의 북방 초원에서 후대에 새로 들어온 것이 산윤과 동호라고 본다. 따라서 산윤과 동호로 이어지는 초기의 연호 집단은 동북 토착의 화학의 민족에 속하며 이들이 바로 하가점 하층 문화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가장 이른 문헌 기록과 청동기 명문 등에 의하면 동북 지역 남부의 음우려산 서쪽, 요하 중상류의 연산 북쪽, 만리장성 주변에서 외천한 산윤과 동호계의 초원 민족은 모두 선연, 즉 고서적 중의 연호 집단에 속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연호 집단을 하가점 하측 문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1990년대 초에 고구리 산성과 하가점 하층 문화 석성의 연원을 연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요서의 연호는 선진시대 동부 토착의 화하족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런 사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동북 고대 민족의 분포와 문화 유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이것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왕면후의 논리는 1. 전국시대 연나라 이전 상주 시기부터 북쪽 영토에 존재하던 연호 집단은 2. 뒤에 북방 초원에서 외천해온 산융 동호로 이어져서 동북 토착의 화학의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사람들이며 3. 연호 집단은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 문화와 위영자 문화 등을 일군 사람들로 4. 후대의 고구리에 칠을 갖춘 석성의 원류가 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통설과는 다르게 왕면우는 상주 시기 북쪽 영토에 있던 연호 집단이 하가점 하층 문화와 그 후기의 위영자 문화를 주도한 동북 토착의 화학의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보고 이들이 후대의 북방 초원에서 들어온 산용, 동호 등과 합쳐져서 이어진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왕면우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선상설이 주류였으나 요하 문명의 발견 이후에는 홍산 문화에 선상설, 황제설, 전욱 고향설이 등장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홍산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자신의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하가점 하층 문화의 선상설을 지지한다. 또한 하가점 하층 문화는 막연히 상나라 이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연호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문헌 기록의 연호 집단과 하가점 하층 문화 분포 지역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곧 선진시대 문헌상 상주시대 북쪽 영토의 연호와 하가점 하층 문화의 분포 지역을 비교하면 양자는 모두 의무려산 서쪽의 요하 중상류를 중심으로 한 연산 이북의 요서 지역으로 일치한다는 것이고 이 지역이 요서에 토착한 하상주 3대의 연호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호 집단이 존재하던 시기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존재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가점 하층 문화와 그 분파인 위영자 유형은 선현과 호라는 2가지 문화를 지닌 연호 문화가 존재한 시점과 일치한다. 오로지 하가점 하층 문화와 요서 지역의 연호 문화만이 시공간이 서로 일치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왕면우는 위의 인용문에서 연호는 선현과 호 혹은 맥이 합쳐진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는 호와 맥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연호 집단에 맥족이 섞여 있지만 이들을 모두 화학의 민족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하가점 하층 문화에는 1. 선현의 상 문화와 북쪽의 호 문화 2. 혹은 연 문화와 연나라 이전 북방의 호 문화 등 서로 다른 2가지 문화 요소가 겹쳐 있다는 것이다. 곧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는 연원 관계가 없으며 하가점 하층 문화는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서주 건국 이전의 선현이나 선주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논리는 하가점 하층 문화는 1. 본래부터 이 지역 토착의 호 문화와 2. 서주 시대 이전부터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선현의 상 문화 혹은 연 문화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논리 역시 하가점 하층 문화가 상주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기존의 통설과 다른 점이다. 넷째, 하가점 하층 문화의 후기에 속하는 위영자 유형은 상한선은 주나라 무왕이 연을 봉할 때의 북토인 연호 문화로 인증할 수 있으며 하가점 하층 문화와 위영자 유형은 같은 문화 전통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왕면우는 1. 요하 중상류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하가점 하층 문화는 그 시기는 선상이지만 선상 문화가 아니라 문헌 중의 연호 문화다. 2. 하가점 하층 문화의 후기인 위영자 유형도
조기의 연호 문화로 서주 초에 연 문화의 진보적 요소를 받아들인 뒤에 형성된 한층 성숙한 연호 문화다. 3. 서주 말, 춘추 초에 이르러서 이 연호 문화는 북적 혹은 산융 계통에서 외천해온 동호와 산융 문화에 자리를 내준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그는 1. 만주 지역 토착의 선현 문화와 선상 선주 문화가 만난 것은 홍산 문화 이후인 하상 시기이며 2. 이 두 문화가 요하 상류 지역에서 화하 문화의 기틀을 구성했고 3. 연호 문화는 만주 지역의 서남부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에 화하 문화를 형성한 주류이며 3. 선진적인 상주 문화를 겸비하고 있는 지역이었기에 서주 초에 소공이 연을 봉하게 되었고 4. 기자의 동천으로 연 문화가 더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나 5. 서주 말, 춘추 초, 산융, 동호 등 초원 민족이 부상하여 연호 지역으로 진입하고 맥 부족이 쇠락하고 동천하여 동호 혹은 산융 문화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는 1. 하가점 상층 문화는 산융 계통에 속한다고 보며 2. 비파형 동검의 상한선도 이 시기이며 3. 요서의 맥 문화가 요동으로 밀려와 현지의 고위 문화 등과 합쳐진 이후에야 비로소 예맥 계통의 전 고구리 문화가 형성된다고 본다. 2. 황해 발해 부간과 동해 서안의 동이 예맥 집단. 왕면우가 동이 예맥 집단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둘째 등의 순서는 본래 그의 글에는 없고 필자가 정리하면서 나눈 것이다. 첫째, 상주 시기에 연호 집단과 동시에 의무려산 북남 동부 지역인 황해, 발해 연안과 동해의 서안 지역에는 고이, 예, 맥으로 불리던 동이 민족이 있었다. 예맥 집단은 이 동이 민족 계통의 북쪽 일파로 일주서 왕해편에서는 동북이라고 하였다. 예맥 집단은 크게 나누면 남부의 맥과 북부의 예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산줄기나 물줄기에 따라서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 남부의 맥족은 1. 요동의 이강 주변의 고이와 대수맥, 소수맥 2. 그 남부 요동 반도의 청구 3. 그 북부 유하와 휘발하 상류의 북발 등으로 분포하였다. 그리고 북부의 예족은 1. 송하강 유역의 북해와 2. 동해 연안의 동해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이 집단은 앞서 설명한 예맥 집단 외에도 1. 산동반도 남부에 레이와 회의로 불리던 집단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 산동반도와 동이 민족이 창조한 문명에 대해서 그는 동이족은 최초로 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에 진입한 중화고족 가운데 하나이다. 동이 문명의 탄생과 발전 과정은 화하 문명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강조한다. 왕면우는 장학회와 마찬가지로 동이 집단 자체를 중화고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으로 본다. 중화고족이란 중화민족 가운데 과거에 존재했던 민족이라는 의미이다.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과거, 현재의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의 일부로 보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셋째, 산동반도의 동이 문명과 요동반도와 백두산 남부의 동북이 문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각각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의 건설에 기여한 점은 새롭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동반도의 초기 동이 문명과 비교하면 예mek 문화는 요서의 하가점 하층 문화와 연호 문화와 같다. 같은 시기 상주 문명과 비교하면 예mek 문화는 산동반도의 용산 문화나 악석 문화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러나 만주 지역 토착 문화로서 지역적 민족적 특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넷째, 예맥계 토기는 1. 모래가 섞인 갈색 토기로 평평한 바닥에 여러 개의 귀가 달린 토기가 고유한 전통이며 2. 이것은 동북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온 모래가 섞인 갈색 토기로 빗살무늬의 통 모양의 항아리에서 유래한 것이며 3. 요서 하가점 하층 문화 및 위영자 문화의 토기와 같은 전통에 속하며 4. 삼조끼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보인다고 본다. 다섯째, 예맥계의 묘장은 1. 주로 남부의 맥 계통의 석붕, 석계묘, 적성묘 등이 주류로 고구리의 적성묘로 이어지며 3. 북부의 예 계통은 대부분 토강 석관묘이다. 특히 예맥계 묘장은 돌무덤과 화장이 공존하는 성묘 화장이 특징으로 후대 고구리의 적석 화장 풍습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여섯째, 산, 산림, 바다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 농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많은 생산 도구는 마제석기로 청동기의 공예 수준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왕면우는 연호 집단에 이어서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동이 예맥 집단도 모두 중화고족의 일부로 곧 중화민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 역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중화민족 논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3. 백두산 북부의 숙신 집단. 숙신 집단에 대해서도 먼저 왕면우의 논지를 정리해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순서는 본래 글에는 없고 필자가 정리하면서 나눈 것이다. 첫째, 숙신 집단은 지리적 요인으로 문명의 발달은 연호 집단이나 예맥 집단보다 늦었지만 역사에 출현한 시기는 비슷하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서 서에 무왕이 이윽고 동의를 치니 숙신이 와서 축하하였다는 기록이다. 후에 일주서 왕회에 보이는 직신이 바로 숙신이다. 둘째, 숙신 집단의 분포 지역은 1. 백두산 북부 목단강과 도문강 상류 2. 그 이북의 목단강, 송하강, 오소리강이 합류하는 삼강 평원의 구릉 산곡 지역이다. 숙신족이 분포한 남쪽은 북해와 접해 있고 동쪽은 동해와 접해 있다. 셋째, 숙신 집단은 고산지대에 동굴주거와 산간주거라는 이중적 특징이 있고 한나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넷째, 식기류는 1. 북방민족과 동이의 전통적인 모래가 섞인 갈색 토기로 밑이 평평한 통 모양의 항아리가 주류이며 2. 삼조끼는 아주 적게 사용되었다. 다섯째, 묘장은 1. 토갱, 토강수 혈묘 혹은 토갱 석관묘가 성행하였고 2. 예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고 옥저의 묘제와 비슷하다. 여섯째, 특히 세석기가 발달하였다. 특히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이 가장 특징적이다. 문헌 기록 중에 숙신족이 고시와 성노를 잘 만들었다는 것과 일치한다. 일곱째, 산림 지역의 독특한 어업 및 수렵 경제 특성을 지니고 골각기와
자작나무 공예품이 우수하다. 여덟째, 고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목단강 유역의 앵가령 상층 문화를 고대 숙신 집단의 대표적인 고고학 문화로 본다. 그 북부 삼강 평원의 고고학 문화도 숙신 문화의 주요 원천이다. 남쪽에 위치한 북해를 대표하는 서단산 문화와는 사뭇 다르다. 아홉째, 숙신 문화는 주로 장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지 산림 문화이며 산지 해양 문화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숙신 문화는 산림 문화와 해양 문화를 겹하고 있었고 연호 문화와 예맹 문화가 모두 겹쳐져 있었다. 열째, 숙신 집단은 발전 과정에서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족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3대 토착족 문화의 하나로서 중화 문명 건설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왕면우는 연호 집단과 동이 예맥 집단뿐만이 아니라 숙신 집단도 중화 문명을 건설한 중화 민족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결국 만주 지역 3대 토착 민족이 모두 중화 민족이라는 것이다. 4. 왕면우의 동북지역 토착 3대 집단 정리. 위에서 상세히 소개한 왕면우의 동북지역 토착 3대 집단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1. 필자가 그 논리를 바탕으로 3대 집단의 분포도를 그리고 2. 각 집단의 특징 등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 아래 자료 7과 자료 8이다. 6. 동북사지 수록 고조선 관련 논문들에 대한 분석 및 정리. 1. 단군 조선에 대한 입장.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단군 조선에 대한 견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래에 보이는 표현들이다. 고조선은 1. 한무제의 한사군 설치 이전에 현재의 한반도 북부에 있던 초기의 국가 이름으로 2. 주로 친화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어진 제후국, 번속국을 가리킨다. 3. 주의할 점은 문화든 혈연 속성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아니고 고대 친화의 지방 정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4. 조선과 한국 쪽에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 전설 중에 단군 조선을 고조선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의 첫 번째 국가 정권은 기자의 나라, 즉 기자조선이어야 한다. 한국 사서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는 3조선설이 있지만 단군조선은 믿을만한 역사가 아닌 신화일 뿐 사실 무근이며 이른바 단군조선은 하나의 나라라는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 곧 1. 단군조선은 신화이고 2. 한반도 첫 국가는 기자조선이며 3. 그 기자조선은 한반도 북부에 은의 유민인 기자가 와서 세운 친화의 지방정권, 제후국, 번속국으로 남북한의 역사가 아니며 4. 오늘날의 남북한과는 문화적,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백과사전에 올려놓을 정도로 중국 학계에서 보편화된 고조선 인식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친화 학자들의 고조선 관련 논문에서는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는다. 2. 동북사지 수록 논문의 고조선에 대한 입장. 기자 위만조선을 직접 언급하거나 연구한 동북사지의 논문은 1. 2004년에 4편, 2. 2005년에 3편, 3. 2006년에 1편, 4. 2008년에 1편으로 총 9편이다. 이 논문들은
모두 출간 초기에 발표된 것으로 한중 사이에 이견이 큰 기자조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직접 다룬 논문이 하나도 없다. 첫 논문인 조영춘의 논문은 동북사지 발간 첫 해인 2004년 3월에 실려 있지만 고대 민족의 귀속 문제를 다루면서 고조선은 간단히 언급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고조선을 연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 귀속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에서 고조선을 포함한 한국 고대사 전체에 대한 귀속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동북사지가 발간된 첫 해인 2004년 8월부터 본격적인 기자조선 문제를 다룬 논문을 싣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이어진다. 2008년 3월 이후로는 고조선을 다룬 논문이 전혀 없다. 처음으로 기자조선을 본격적으로 다룬 2004년 8월호에는 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은 전체 논문집의 가운데 가장 주요한 논문을 의미하는 이번 호에 주목되는 논문으로 분류하였고 1. 묘의, 유자민이 함께 쓴 기자조선 연구와 2. 장증향의 기자조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새로운 탐구 2편의 논문이 이어서 실렸다. 이 두 논문이 동북사지가 창간된 이래로 첫 번째로 실린 고조선 관련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학계가 고조선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이후에 발표될 논문들의 일종의 지침을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발표된 9편의 논문은 우리 학계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아래에서는 이 9편을 분석 정리하였다. 1. 조영춘. 조영춘의 논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조선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다시 소개한다. 첫째,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은나라의 종실 귀족인 기자 혹은 기우가 산동 지역에서 고죽 부근 지방으로 가서 오늘날 객좌현에 기우국을 설립하였으니 이것이 기자조선이다. 기자조선은 은나라 유민인 기자가 친화 역사상의 강역 안에 건립되어 주나라 정권에 신속된 것으로 친화 역사상 내부의 민족 정권이다. 이 경우에는 국경 밖으로 이주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친화 역사상 민족 정권 사이의 이동이며 민족의 변화는 없다. 둘째, 전국시대에 연해 장군 진계가 기자조선을 침범하여 기자조선이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국경 밖으로 이주에 해당한다. 만일 한반도 북부 지역에 역사상 친화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정권이 관할하고 있었다면 기자조선이 그 정권을 침략한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곧 당시 한반도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정권이 없던 곳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자조선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람이 활동하였으나 정권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쪽의 고조선과는 상황이 다르다. 기자조선이 한반도 북부로 진출한 것은 원래 기자조선 정권이 외부로 발전한 것이며 그 정권의 성격은 여전히 친화 역사상의 민족 정권에 속하며 그 관할 범위는 역사상의 친화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후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건립한 위만조선은 기자조선을 멸망시켰는데 이것은 친화 역사상 내부에 속하는 민족 정권 간의 교체이며 민족 귀속 문제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친하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조영춘의 논리를 간추리면 1. 은혜 유민인 기자가 세운 기우국 혹은 기자조선은 친하 역사상의 강령 안에 건립되어 주나라 정권에 신속된 것으로 친하 역사상 내부의 민족 정권이며 친하 역사상 민족 정권 사이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친하 민족이라는 것은 당연하며 2.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기자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위만조선도 친하 역사상 내부에 속하는 민족 정권 간의 교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친하 민족이고 친하 역사에 속하며 3. 기자조선의 일부가 위만조선에 패하여 한반도 북부로 유입되었을 때 한반도 북부를 관할하는 독자적인 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기자조선 정권이 외부로 발전한 것이자 친하 역사상의 민족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한 영역도 역사상의 친하 영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왕면후. 왕면후의 논리도 앞서서 상세히 소개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두기로 한다. 그는 동북지역 최초의 3대 토착 집단을 1. 연호 집단, 2. 동이 예맥 집단, 3. 숙신 집단으로 보고 있다. 첫째, 왕면후는 요서 지역과 연산산맥 이북의 장성 지역에 있던 세력을 연호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1. 동북 토착의 화학의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며 2. 고고학적으로는 하가점 하층 문화와 위영자 문화와 연결시키며 3. 서주 말 춘추 초기에 북방 초원에서 산융과 동호가 합류하여 4. 연호, 산융, 동호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호를 맥과 같은 민족으로 보면서도 연호 집단 전체를 동북 토착의 화학의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아 친화 민족 혹은 중화 민족의 일부로 보고 있다. 왕면후의 이러한 논리는 요서 지역과 고조선의 연결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둘째, 동이 예맥 집단과 숙신 집단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친화 민족, 곧 중화 민족의 일부로 보고 있다. 셋째, 왕면후 역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큰 틀에서 이들 세 집단을 중화 민족의 일원으로 보고 친화 역사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